요즘 대학생들도 우울증 때문에 꽤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학생들의 우울증은 왜 마음이 우울하고 힘든가 보면 부모님과의 갈등이 2위고, 자, 1위가 학교 내에서의 인간관계 갈등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폭넓게 우리 대학생들에게 가장 도움되는 얘기만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제일 좋아하는 강의가 대학생 대상 강의입니다. 평소에 성인들 대상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도 많아요. 그런데 대학생들 대상으로 만나면 제가 에너지를 얻고 가더라고요. 오늘은요, 인간관계에 초점을 맞춘 심리학 특강인데요. 그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간관계도 좀 잘하고 그 중에서도 남녀관계, 연애 좀 더 잘할 수 있는가에 제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때까지 살면서 몇 명의 이성을 사귀어 보셨나요? 발음하지 말고 마음속으로만. 네, 내가 몇 명 정도 사귀었나? 그리고 나랑 잘 사귀었던 사람, 또 헤어졌던 사람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볼게요. 네. 내가 헤어졌지만 헤어지고 보니까, 걔는 참 괜찮은 아이였는데, 헤어진 게 좀 속상해, 후회돼. 이런 얼굴들이 혹시 떠오르십니까? 좀 떠올려 봐도 좋고요. 또는, 내가 헤어졌는데, 헤어지고 보니 진짜 잘 헤어졌어. 이런 얼굴도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어요. 또는, 아직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본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요즘은요, 인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관심이 없어서 연애에 나이가 늦어지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아요. 모태솔로들. 왜냐면 흥미로운 게 너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굳이 연애를 안 해도 재밌는 게 너무 많아서 나는 아직 연애 안 했다. 이런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연애는요, 인간관계 연습으로 가장 훌륭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학교 학생들한테도 무조건 많이 만나봐. 무조건 많이 만나고 만나다가 아니면 또 헤어져도 되니까 무조건 기회가 오면 잡고 사귀자 그러면 좀 사귀어봐 라고 저는 학생들에게 권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학교에서도 연애 상담 제일 많이 해주는 교수가 저일 거예요. 여러분, 연애가 왜 중요하냐면요, 제일 힘든 인간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세상에서 우리가 사귈 때만큼은 어때요? 제일 가까운 사이잖아요. 그쵸? 여러분, 원래 가까운 사이가 가장 힘들고 또 동성의 관계보다 이성의 관계가 사실은 더 힘듭니다. 남자의 뇌와 여자의 뇌는 느끼는 것, 반응하는 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 오늘 제가 퀴즈를 자꾸 낼 겁니다. 자, 여러분. 감정을 느끼는 용량이 여자들이 감정을 많이 느낄까요? 남자들이 감정을 많이 느낄까요? 맞아요. 오늘 앞에 딱 앉아서 정답을 잘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뇌는요, 여자의 뇌와 남자의 뇌가 아주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좋은 감정, 안 좋은 감정 모두 남자보다 여자가 몇 배 더 강렬하게 받아들일까요? 몇 배 정도? 감정을 느끼는 게 여자들이요, 7배 정도 감정을 많이 느낍니다. 좋은 감정도, 아픈 감정도. 네, 그래서 여러분, 작은 거에 크게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도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이 느끼고요, 남자보다. 그런데요, 섭섭하고 아프고 속상하고 이런 감정들도 남자의 뇌보다는 여자의 뇌가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하고 있거나 연애해본 학생들은 제 말에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남학생 입장에서는 나는 이 일이 그렇게 상처 주는 일, 섭섭한 일이라고 생각지 않았는데 굉장히 상처받네, 굉장히 섭섭해하네, 이해가 안 된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자, 오늘 제가 말해주는데 비결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남녀가 인간관계 잘하려면 남자의 뇌와 여자의 뇌가 얼마나 다른지도 좀 알아야 합니다. 자, 감정을 느끼는 데 있어서 몇 배 차이가 난다고요? 7배 정도. 그런데 꼭 이것이 표준화된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남자
만 굉장히 감정을 많이 느끼고 여자의 마음을 공감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자지만 남자만큼이나 감정에 무딘 사람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녀의 차이를 좀 알면 훨씬 더 좋은 관계 맺고 연애도 잘하고 결혼도 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저도요, 저는 학번이 96학번이거든요. 아주 옛날 학번이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제가 인생에서 만났던 가장 괜찮은 만남은 대학 때 제가 사귀었던 CC. 그 친구가 가장 괜찮은 남자라는 걸 나이 들고 알았어요. 근데 그때는 처음 연애하니까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남녀의 차이를 몰라서, 비교 대상이 없어서 그 아이가 얼마나 괜찮은 아이인지 전혀 몰랐던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늘 섭섭했어요. 말 안 해도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말을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말 안 해도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말 안 해도 알아줘야 그게 사랑인 거 아니야? 라고 저는 늘 화를 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늘 그 친구에게 요구했던 게 있어요. 내 마음을 알아맞혀봐. 수수께끼를 냈어요. 내가 왜 화났는지 너 아직도 모르겠지? 이 말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 왜 내가 섭섭한지 아직도 모르겠지? 이걸 굉장히 많이 물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내 감정을 말 안 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세상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까울수록, 특히 연인 관계일수록 우리는 상대가 내 마음 말을 안 해도 알아주길 바라고 독심술을 갖길 바랍니다. 자, 나는 독심술을 좀 가진 사람 같아요. 손 들어보실까요? 나는 독심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연애만 하면 상대가 독심술을 가져주길 바라고, 말 안 해도 알아주길 바라고, 알아줘야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는 걸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애를 시작할 때 꼭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관계를 시작할 때 꼭 알아야 할 것들과 사실은 일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생 신분으로서 맺고 있는 인간관계에도 다 접목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 상담하면서 아이들이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면 제가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자, 한번 손 들어볼게요. 자, 취업 후에 24세 이후에 인간관계가 어려울까요? 아니면 8세부터 24세까지 학생 신분으로서의 인간관계가 힘들까요? 자, 손 한번 들어볼게요. 24세 이후, 취업 이후의 인간관계가 더 힘들 것이다. 손 들어봐 주십시오. 예, 번쩍. 어이, 좋습니다. 예, 내리세요. 아니야. 8세부터 24세 학생 신분으로 있을 때 인간관계가 제일 어려울 거예요. 손 들어 주십시오. 정답입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어른들이 인간관계 때문에 어렵다고 징징거리면 제가 뭐라 그래요? 어른의 인간관계는 학생들의 인간관계보다 훨씬 쉬운 거라고. 왜 8세부터 24세?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니까 좀 더 늘어나죠, 그렇죠? 네, 대학생 졸업할 때까지의 인간관계가 가장 어렵냐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좁은 공간, 교실, 그리고 같은 과, 좁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나이는 어때요? 다 고만고만해요. 특히 초중고가 제일 인간관계 어려운 거예요. 왜? 좁은 교실에 같은 나이대 아이들을 다 밀어넣고 인간관계 하래요. 하루 종일 긴 시간. 여러분, 그건 진짜 힘든 거예요. 같은 또래고, 그리고 아이들이 같은 또래에다가 지역도 비슷하고 동네도 비슷하고 좁은 공간에 모여서 하루 종일 인간관계를 한다는 건 엄청난 심리적 에너지 소모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더 힘든 인간관계는 대학교 4년이에요. 왠 줄 아세요? 대학 4년이 제일 재밌고 인간관계 안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심리학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좁은 사회예요. 대학이라는 사회는. 그리고 학과로 좁혀지면 더 좁은 사회가 돼요. 거기서 학년으로 나누면 더 좁아집니다. 그런데 나이도 비슷해요. 실력도 비슷해요. 관심사도 비슷해요. 가장 좁은 인간 사회를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인간관계 잘 해가 대학교에서의 학과
안에서, 같은 학년 안에서의 인간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왜 힘들었는지 조금 이해되세요? 네, 여러분들 지금 학교 잘 다니고 계세요? 학과 내에서 큰 문제 없이 인간관계 맺고 계세요? 큰 문제 없어요? 그런 사람 손 들어보실까요? 나는 큰 문제 없이 대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손 들어보실까요? 그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대학생들에게 상담이 가장 많이 지원되고 대학생들에게 이런 강의가 좀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생활 하면서 나에게 좀 힘든 일이 있다면 그때 나 자신을 좀 위로하고 응원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인생 살면서 대학교 시절이 인간관계 가장 힘들대. 비슷한 또래, 비슷한 실력, 비슷한 전공을 하는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관계하라는 것 가장 힘들다. 그래서 대학 내에서 내가 인간관계를 큰 문제 없이 두루두루 잘하고 졸업했다? 그러면 나는 평생을 잘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평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할 자신 있으십니까? 오늘 제가 그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제가 제목은요, 마음 근육 튼튼한 내가 되는 법, 이렇게 지었는데요. 자,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 근육을 튼튼하게 키우는 겁니다. 자, 심리학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인간관계 하는 시간, 하루에 평균 몇 시간일까요? 자, 인간관계 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일까요? 아니요. 잠자는 시간 넉넉 잡아 8시간을 제외하고 16시간을 인간관계 하는 시간으로 심리학은 정합니다. 학교에서도 가족과의 인간관계도 인간관계니까요. 그런데 이 16시간은요, 사방 360도에서 내 가슴을 겨눈 화살이 날아오는 시간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나에게 상처가 될 만한 요소는 하루 종일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사방에서 360도에서 화살이 날아오지만 그 화살을 다 맞고 심장의 피를 철철 흘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튼튼한 마음 근육 조끼, 방탄 조끼를 하나 해 입고 화살이 날아와도 내 가슴을 향해서 날아온 화살에 찔리지 않고 피 흘리지 않는 튼튼한 마음 근육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상처받지 않고 나를 잘 보호하고 나를 잘 방어하는 능력을 내가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졸업하고 직장생활 시작하시면요, 정말 이상한 직장 상사를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저는 대기업 3군데에서 전 직원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신입사원부터 높은 임원까지 다 만납니다. 그런데 한 번은 모 자동차 회사에서 그날 한 500명이 모였어요. 신입사원부터 6개월 이내, 취업한 지 6개월 이내의 직원들만 모인 수백 명의 강의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익명으로 고민을 다 올리고 그중에 라이크를 제일 많이 받은 질문에 대해서 제가 토크 콘서트로 계속 답하는 그런 강의였어요. 그런데 압도적 1위, 라이크를 제일 많이 받은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입사 5개월 차. 그 사람의 고민이 뭐였는지 아세요? 와, 입사하고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우리 팀장님은 또라이 같아요. 정말 하루 종일 저에게 상처 주는 말만 해요. 팀장님을 청부살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거였어요. 입사 5개월, 신입사원. 근데 그 고민이 라이크를 제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동차 회사 말고도 제가 다른 대기업을 가봐도 늘 받는 질문 중에 가장 많은 게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입니다. 정말 우리 팀장님은 또라이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선배, 내 사수는 정말 이상한 사람 같아요. 여러분, 이직한다고 해결될까요? 아니요, 정답이에요. 여러분, 고양이 피해서 이직하면 호랑이가 기다리고요. 호랑이 한 마리 피해서 이직하면 호랑이 10마리가 기다리고 있다가 이직을 많이 해본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타인의 입과 타인의 생각은 우리가 제어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귀와 해석하는 능력은 내가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걸 합쳐서 심리학에서 제가 만든 용어가 마음 근육입니다.
내 마음 근육만 잘 키우면 아무리 또라이 팀장님을 만나도, 아무리 또라이 같은 직장 선배를 만나도 나는 즐겁게 내 꿈을 성취하면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제일 쉬운 연습이 연애할 때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시작할 때 얘기했어요. 제일 힘든 인간관계 1번이 뭐라고요? 남녀관계, 특히 연애할 때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폭넓은 인간관계를 연습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릴게요. 긍정심리학입니다. 자, 인간관계 잘하고 연애 잘하는 법이라고 붙였는데요. 저는 완전히 저것들을 잘해서 이 강의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니요. 너무 못하고 너무 두렵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두가 검증된 답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대학생 때 이런 강의 좀 들었다면 저 연애 잘했을 텐데. 자,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것 중에 첫 번째 꼭 기억하세요. 제일 중요한 건 셀프 컴패션입니다. 해석하면 이래요. 뭐예요? 자기 자비입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자, 지금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나는 되게 못생겼어. 나는 잘 못해. 이번 생은 망했어. 나는 하는 것마다 다 실패해. 나는 되는 게 없는 인간이야. 내가 그럼 그렇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일까요? 겸손한 사람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도 이런 사람 사귀지 마세요. 친구 사귈 때도 이런 사람하고는 좀 멀리 지내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요, 자기 비하를 많이 하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에게도 비난을 많이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셀프 컴패션, 내가 나에게 자비를 베풀고 내가 나 스스로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면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다음에 우리가 엄마 아빠가 돼도 가장 가까운 내 자녀에게도 희망의 말, 긍정의 말, 일으키는 말들을 훨씬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셀프 컴패션은요, 심리학에서 최근에 아주 대두되고 있는 한 장르입니다. 여러분, 특히 한국 사회는요, 늘 어떻게 우리에게 교육시켰죠? 양보하라, 양보하라, 네가 참아라, 네가 잘못했겠지, 네가 반성해라. 예, 항상 우리에게 내 잘못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요즘 심리학에서는 아니다. 셀프 컴패션, 내가 나를 응원하고 내가 나를 위로하고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1단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같이 소리내어 읽을 거예요. 저는 뇌과학을 공부하는 뇌과학 연구자이기도 한데요. 우리 뇌는 누구 목소리 제일 좋아하게 해요? 내 목소리 제일 좋아해요. 자, 우리 뇌는 행동을 지시하는 곳이잖아요. 내가 소리내어서 나의 목소리로 좋은 문장을 읽을 때 우리 뇌는 행동을 지시하기 시작합니다. 행동하라고. 자, 소리내어서 크게 나의 뇌에게 내 목소리로 들려주는 거예요. 자, 시작. 나를 사랑하기, 나를 인정하기, 나를 보살피기, 나를 위로하기, 나를 응원하기. 잘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셀프 컴패션입니다. 나 스스로 내가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상대에게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비하하고 욕하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결코 상대에게 이걸 해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은 요즘 셀프 컴패션에 대한 연구를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해요. 자, 요거만 우리 소리내어서 크게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괜찮아. 점점 더 잘하고 있어. 나는 내가 좋아. 핵심이에요. 나 스스로에게 이렇게 좀 말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오늘부터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여러분 사진 찍으세요. 예, 반복 학습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다시 시작. 괜찮아. 점점 더 잘하고 있어. 나는 내가 좋아. 의도적으로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나의 목소리로 이렇게 나에게 들려주면 나의 뇌가 이렇게 행동하도록 지시를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가까운 사람에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이것도 우리가 소리내어서 읽을 거예요. 자, 시작.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는 나. 네.
병든 뇌는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는 나라고 생각하는 거 좀 이기적인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나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건 나 자신이야 라고 믿어야 너에게도 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야. 너 자신을 사랑해. 그 사람을 대접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회에서도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느 날 분노하면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가 만만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을 만만하게 보거나 또는 타인들이 나를 너무 만만하게 대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제일 중요한 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나 자신이라는 확신이 없을 때입니다. 내가 이런 확신이 있어야 내가 나를 귀하게 대접할 수가 있고 자존감도 큽니다. 그래야 타인들도 나를 볼 때 쟤는 왠지 좀 귀하게 자란 것 같지 않아? 쟤는 굉장히 자존감 높아 보이지 않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도요. 나는 뭐든지 안 돼. 나까짓 게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더더욱 안 되는 건 그걸 발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남이 들을 때. 네, 그러면요, 타인이 나를 위로해 줄 수도 있겠지만 타인의 눈에 내가 귀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셀프 컴패션으로 나를 채울 수 있어야 돼요. 자기 비하하는 마음이 너무 심하게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연애를 시작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보잘것없는 사람 같고 너무 외롭고 그래서 나의 빈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연애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연애는 6개월 안에 끝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 타인으로 인해서 나를 채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연애하고 결혼합니다. 그런데 그런 환상을 가지고 연애하고 결혼하면요, 상대에게 늘 실망하고 섭섭하고 상처받게 됩니다. 타인이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나 자신을 좀 사랑할 수 있게 됐어. 나는 요즘 내가 참 괜찮은 사람 같아. 있는 그대로 내가 참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연습을 하고 내가 스스로 나는 요즘 내가 좀 마음에 들어. 이럴 때 연애를 하면요, 그 연애 무조건 성공할 수 있어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서로가 긍정으로 서로를 키워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외로울 때, 정말 자존감 떨어져 있을 때, 내가 너무 보잘것없고 내가 너무 하찮아서 견딜 수 없을 때 그걸 채우기 위해서 연애하면 상대에게 늘 섭섭하고 상대를 비난하게 됩니다. 너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나는 왜 너를 사귀어도 외로운 걸까?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오해를 자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요. 셀프 컴패션이 중요합니다. 나를 사랑하기, 나를 인정하기, 나를 보살피기, 나를 위로하기, 나를 응원하기. 직장 생활 하게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왠지 저 신입사원은 늘 자신감 있고 밝아요. 그리고 좀 야단을 쳐도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러고 삐지지 않고 또 웃으면서 선배들을 대해요.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차이가 뭐냐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존감 높은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요, 전국 교도소 교육을 9년째 하고 있습니다. 전국 교도소와 소년원을 제가 다 가는데요, 무료로 9년째 하고 있어요. 쉬운 일 아니에요.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정말 많이 듭니다. 그런데 왜 하냐면요, 교도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존감이 높을까요? 자존감이 낮을까요? 정답이에요. 엄청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특히 욱해서 살인한 사람들. 저는 주로 강력범죄자 담당이거든요. 주로 빨간 명찰, 살인한 아저씨들 제가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우발적 살인을 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굉장히 자존감이 낮습니다. 살인의 이유가 뭔가요? 물어보면 그 인간이 저를 무시해서 요거 압도적 1위예요. 여러분, 자존감이 높을수록 상대가 나를 무시한다고 느낄까요? 아니요. 상대가 나를 설령 무시하고 모멸감을 주더라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저 인간 웃기네. 진짜
사람 못 알아보는데 내가 겁나게 괜찮은 사람인데 어머 나랑 친하게 지내면 얻을 게 많을 텐데 아유 멍청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감이 낮을수록 누군가 나에게 야단치고 모멸감을 주면 그래 나는 원래 대접 못 받고 자랐지. 나는 왜 항상 사람들한테 만만하게 보일까? 저 인간한테 어떻게 복수하지? 생각이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존감이 너무 낮은 나를 우리 스스로 좀 보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존감은 타인이 높여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존감은 스스로 훈련을 통해서 키우는 겁니다. 오늘 하는 긍정심리학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긍정뇌 훈련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우리가 부모 탓할 수 있는 건 19세까지 부모 탓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20세부터는요. 부모가 나를 키우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키워요? 내가 나를 키우기 때문에 내가 공부해서 연습해서 실천해서 나를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인간관계 잘하려면 자 우리 제목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름을 인정하기. 네. 저는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한 일이 많네요. 가정법원에서 이혼하는 부부들 상담도 제가 오래 꽤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맞춰볼까요? 부부가 이혼하는 이유 1위가 뭘까요? 이혼하러 오는 사람들이 서류에 이혼 사유 써오거든요. 뭐라고 제일 많이 써올까요?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정답이에요. 다 성격 차이 이렇게 제일 많이 써와요. 그런데 그건 쏨뻥 아니에요. 여러분 연애할 때 결혼할 때 성격이 다른 사람끼리 만나야 훨씬 잘해요. 심리학의 결론입니다. 자, 그런데 왜 다들 성격 차이라고 써오냐면 자기들이 왜 이혼하는지 몰라서 그냥 많이 들은 거 써오는 거예요. 이혼에 이르르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 말이 안 통해서 이혼하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안 돼서. 그래서 이혼 법정에서 부부들이 싸울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집에서 부모님들 싸울 때 많이 들어봤을걸? 뭘 제일 많이 말하냐면 이 인간이랑은 말이 안 통해 라는 말이에요. 이 인간이랑은 말이 안 통해. 좀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자 그건 뭐냐면요.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말입니다. 자, 연인들이 싸울 때, 부부들이 싸울 때 보면 왜 싸우냐면 이 인간을 뜯어 고쳐서 내 마음에 쏙 드는 인간으로 바꾸고 싶어서 죽어라 싸우다가 이별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요. 자, 우리 연애할 때는요. 있는 그대로 걔한테 반했잖아요. 있는 그대로 걔가 좋았잖아요. 예, 걔도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좋아했을 거예요. 근데 연애가 시작되면 이 인간을 더 내 마음에 드는 인간으로 개조하고자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뜯어 고치고 싶은데 잘 뜯어 고쳐지지 않을 때 우리는 네가 나를 덜 사랑한다라고 오해하고 비난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너는 나와 다른 사람이고 달라서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게 쭉 가야 돼요. 뜯어 고친다라는 욕망 자체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 소리내어 읽을게요. 자, 시작.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인정하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싸울 일이 별로 없어집니다. 저 사람은 원래 말을 저렇게 하는구나. 저 사람은 원래 스킨십을 좋아하는구나. 저 사람은 원래 사귀어도 혼자 있는 걸 좀 좋아하는구나. 나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인정하는 거예요. 즉,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라고 강요하지 않기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좀 안 들더라도 실망하지 않기입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않기예요. 우리는 다를 뿐이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근데 저는 제가 대학 때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제일 괜찮은 남자였다 그랬죠. 아까워 죽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생각해보면 비교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연애 경험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어떤 남자가 괜찮은 남자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무조건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라고.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진로를 정해주면서 그 길을 가라고. 특히 대학생들끼리 사귈 때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내 연인의 진로까지 내가 막 정해주고 인간관계까지 내가 통제하려고 들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인정해야지 날 사랑하지 않아, 날 존중하지 않아, 배려하지 않아라고 오해하지 않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예요. 자, 우리 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감정 강요하지 않기. 네,
여러분, 연인과 부부들이 가장 많이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감정 때문입니다. 내가 왜 화났는지 너 아직도 모르잖아. 내가 왜 이렇게 섭섭한지 너 아직도 모르잖아.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요, 자, 여러분 따라하세요. 감정에 대해서 수수께끼 내지 않기. 아주 잘했어요. 특히 이 수수께끼는 여자가 잘 내게, 남자가 잘 내게. 정답이에요. 여자친구가 좀 그랬나 보다. 여러분, 맞아요. 여자들이요, 연애할 때요, 남자친구에게 내 감정을 알아맞혀 보라고 수수께끼를 엄청 많이 냅니다. 왜 화났는데 말을 해봐. 됐어? 왜 화났냐고. 내가 왜 화났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여자들이 제일 많이 말을 합니다. 예. 그런데요, 남자들이 여자의 감정을 딱 때려 맞출 확률은 몇 분의 몇? 없어요. 그건 좀 심했다. 노력은 해야죠. 7분의 1. 네. 여자들이 감정을 7배 많이 느낀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자들은요, 남자들은 내 감정을 이해할 확률이 7분의 1이래.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고요. 남자들은요,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화났구나. 근데 있잖아. 남자의 뇌가 여자의 감정을 공감하는 데는 7분의 1밖에 능력이 없대. 그러니까 왜 화났는지, 왜 섭섭한지 나한테 설명을 좀 해줘. 이렇게 말을 하면 겁나게 사랑받을 수 있어요. 어때요? 못 살 것 같아요? 더 싸울 것 같다고요? 왜 더 싸울 것 같아요? 그걸 꼭 말해줘야 아냐고 더 화낼 것 같아요? 그럼 그 여자친구랑 좀 멀어져도 괜찮아요. 너무 심한 거야. 네. 맞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에게 내 감정을 알아맞혀 보라고 수수께끼 내는 걸 멈추면 안 싸우고 좀 잘 지낼 수 있고요. 남자들은요, 아까처럼 너무 잘 얘기하셨어요. 친절하게 말해도 됐어! 그걸 꼭 설명해야 알아? 라고 한다면 한 번은 더 말하세요. 에이, 근데 있잖아, 내가 강의 들었는데 남자는 이해하기 어렵대. 한 번만 더 설명해줘. 이렇게 한번 권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감정을 솔직하되 친절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남녀 모두 하면 좋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일수록, 내가 화났을 때, 속상할 때, 짜증날 때, 그럴 때 있잖아, 내가 이래서 좀 마음이 상한 것 같아. 내가 이래서 마음이 좀 섭섭해. 그래서 좀 이따가 얘기하자. 용기를 내어서 솔직하게 친절하게 표현해보는 연습을 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리고 플리즈 화법을 쓰는 거예요. 예. 자, 우리는요, 한국인들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인들만 앓는 병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정답이에요. 예. 자, 여러분, 제가 정신과 의사들이 공부하는 정신용어 사전으로 공부를 하다가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A부터 단어를 외우기 시작했는데요. H로 갔는데 저 영어로 읽었거든요. 그런데 화병 이렇게 읽히는 거예요. 다시 읽었어요. 영어로 읽었어요. 화병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유독 한국인에게서 나타나는 분노 증후군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화병은 화를 많이 내서 걸리는 병이에요? 화를 참아서 걸리는 병이에요? 너무 참아서,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너무 억눌러서, 네, 한국인에게서만 나타나는 분노 증후군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99번 참아도 상대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내가 100번째에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빵 터지면 상대는 나를 성격 더러운 사람, 아주 욱하고 화내는 사람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쌓고 빵 터지는 걸 반복하지 말고 쌓이기 전에 플리즈 화법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있잖아, 내가 문자 여러 번 보냈는데 계속 확인 안 하고 연락 안 오면 되게 불쾌해. 그래서 연락은 빨리빨리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플리즈 화법으로 그때그때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빵 터지는 나의 분노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쌓아두었다가 폭발하지 말자. 그리고 여러분, 자, 이거 우리 광고에 있는 CM송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무슨 광고예요? 초코파이 광고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은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말해야 합니다. 말해야 돼요. 내가 왜 섭섭한지, 왜 속상한지, 왜 화가 나는지, 왜 짜증이 나는지 말하지 않고 그 마음을 알아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상대가 내 마음을 읽어주는 독심술을 가졌으면 좋겠다. 텔레파시로 내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오해하고 이런 환상을 품을 때가 많다는 거죠. 플리즈로 친절하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좋은 인간관계, 좋은 연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